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그림을 그려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가을 날씨가 참 푸른 오늘입니다. 자, 점점 가을 날씨가 깊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난 그 8월 중후반에 자, 가을이 되면 주식시장이 많은 부분에서 바뀔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여름장에 약세장이 워낙 깊었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 이런 칼럼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긴 하였습니다만 실감하기는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9월 들어서면서요,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점점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가을이 오니 정말 바뀌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자, 9월 중순 접어들면서 점점 아침 공기도 시원해지고 낮에도 그렇게 심하게 덥지 않다 보니 확실히 여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지난 8월 말에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자, 여름의 막바지, 증시 부담도 막바지에 이르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드렸습니다만, 자,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보다 보면요, 확실히 가을 시장에서 여름 말미에 언급했던 그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 9월 가을이 오니 연기금이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게 첫 번째 가을이 되자 달라진 증시의 모습입니다. 자,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지난 여름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6월부터 해서 8월 말까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이 매도한 금액은 합계 1조 5천억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매도세였고요. 특히 이제 하락장에서 매도했다라는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뭐랄까 충격으로 그렇게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 자산 배분 전략이 취해져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이 낮아져서 주식 매수세가 유입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낮아지면서 되려 하락장에서 큰 매물이 쏟아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 가을이 되어서 9월 말로 접어들게 되면요, 자, 아무리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국민연금이 낮아졌다 한들 꾸준히 유입되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있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전체 파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낮아졌다 한들 주가지수가 현재 위치 2300포인트 부근에서 위치해 있게 되면요, 사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관련해서 표를 지난 여름 증시 토크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이 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자, 제가 추정하건대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 부근에서는 연기금이 대략 한 3700억 원 어치는 순매수를 해야만, 자, 국내 주식 목표치 18.7%가 됐든 18.3%가 됐든 그 비중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즉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렇기 때문에 주가지수가 제자리라면 오히려 국내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주가지수가 만약에 하락해서 2200포인트에 갔을 때, 만약에 크게 하락해서 2000포인트로 간다면 의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연기금이 매수해야 될 금액은 2200까지 빠졌을 경우에는 5조 7천억 원을 매수를 해야 되고, 2000포인트까지 갈 경우에는 16조 3천억 원의 대규모의 매도세를 보여야만 합니다. 즉, 자, 지난 여름에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도 매도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더 억눌렀다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면 밑에서 받쳐주는 그러한 입장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 과거에
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이 201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시장이 하락할 때 저가 매수를 하는 든든한 언덕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역할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주식시장이 여기서 더 하락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의 매수에는 더 많이 유입되면서 저가 하방 경직을 매우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력이 밑에서부터 강해진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이 오면은 달라지는 이슈 중, 그리고 그 이슈가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이슈에는 북한 이슈가 있죠. 자, 모든 것은 트럼프 중간선거에 달려 있다라는 점을 여러 번 증시 토크에서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그 즈음에 성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공해야지만 됩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북한 이슈입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 과정에서의 북한의 비핵화 요 이슈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난 봄 그리고 초여름에 시장 분위기는 6월 10일 북미회담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습니다만 60 북미회담 이후 최근까지 지난 8월 말까지 뭔가 진척이 지지부진하죠. 오히려 8월 말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하려다가 그게 취소되는 그러한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뭔가 이게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될 듯 하면서 시간만 끄는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11월 중간 선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우리가 하나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자, 60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북한의 비핵화를 모두 다 과정을 밟아주고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끝냈다 한다면요. 만약에 6월에요. 이게 11월 중간 선거에서는 이 이슈를 뭔가 선거에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력은 3개월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굵직한 이슈가 있더라도요, 3개월이 넘어가면 잊혀져요. 그런데 이 북미 이슈라든가 북한의 비핵화 이슈가 6월에 다 만약에 해결이 되었었다 한다면, 자, 뭐 지금 정도 되면 언제 그랬죠? 하면서 다 있게 될 겁니다만, 이게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끌어서 10월 정도, 가을 이후에 만약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역시 트럼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극적인 반전 내지는 어떤 중간선거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망각의 흐름, 뭐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요, 북한이나 미국 쪽이나 가끔씩 뭐 여름 내내 비협적인 모습도 간간히 보이기도 했고 긴장 국면도 살짝 높아지기도 했었죠. 이러면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듯 하다가 이게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왔다. 그럴 때는 극적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분위기 속에서 엊그저께 북한의 구구절 행사 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SBM을 북한이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시그널 중 하나로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요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방문이 지난 여름에 8월 말에는 취소되었다가 김정은 서한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슈가 증시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 그것은 스몰캡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스몰캡. 자, 우리가 지난 봄
지난 봄에 있었던 스몰캡 강세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분위기 속에서 평창 올림픽 이후에 뭔가 스몰캡이 남북 경협주를 중심으로 해서 열기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4월, 5월 강세를 계속 이어갈 때 점점 어떤 분위기 나타났냐, 우리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상승할 때는 남북 경협주였어요. 초반에 상승할 때 남북 경협주였는데 4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5월까지 상승할 때는 스몰캡이 상승할 때는 어떤 논리가 만들어졌냐면요, 한국과 그리고 북한 간의 어떤 정상 국가 간의 관계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2천만 이상, 거의 뭐 3천만에 가까운 그 인구가 새로운 내수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 수혜주는 단순하게 뭐 시멘트, 철도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종목이 수혜를 입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소형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지금 화면상에 있는 소형업종 지수에서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60 북미 회담 이후 재료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이후에 이거 뭐 남북 평화 프로세스가 뭐 브레이크 걸린 거 아닌가, 뭐 가끔씩 불길한 소식도 올리고 들어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락했는데, 자, 8월 말 이후 가을로 접어들면서 또다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 이슈는 뭔가 남북 평화 프로세스, 북한의 비핵화 이런 프로세스는요, 스몰캡 소형주의 엄청난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기세 8월 말부터 관찰되기 시작하더니 9월에 다시 그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연기금도 매수세로 서서히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작지만 연기금도 꾸준히 거의 매일 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뭐 가을 증시가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9월 말에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국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어떤 호랑이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여름 증시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확보가 됐고,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 이슈가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다시금 시장 전반적인 온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가을 장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여름에 이어서 또다시 한번 가을 이슈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을 보실 때, 자, 뭐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 해석을 떠나서 지금 눈에 보이는 흐름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는 연기금은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자, 시장의 큰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구석에 이렇게 구독하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쪽이군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서 매일 저의 증시 토크와 함께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도 좋은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